굿모닝 마켓입니다. 아침 기온은 낮아져 가는데 국채금리 급등세는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세에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얹어지면서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날 3대 지수 모두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8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9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이날 흐름 보시면 애플은 0.22%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3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도 0.2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인데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이 안에서는 테슬라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9%, 거의 10% 가까이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이외에도 일라일릴리 마이너스 2%대로 마감하는 등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거듭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급등하는 미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날도 고용 관련 지표가 나왔었죠.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1만 명보다도 밑돈 수치고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실직자 수가 매우 더 적다는 뜻이고 경제가 안정적이란 뜻이겠죠.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보통 30만 건 이상을 넘어서는데 미국 노동시장이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다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에 이어 고용 지표까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공개 연설을 통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더 짙어졌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너무 높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한편 최근 연준 내 비둘기파들의 발언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된다면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 이후 전개되는 양상들이 나올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범위와 인상 유지 기간을 결정하겠다는 신중론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장중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하락세를 되돌릴 만큼은 아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발언에 오는 11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보다 높아지면서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1%대에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미 경제 호조에 대한 발언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금리가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서 한때 4.99%까지 올라 5%대에 더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시장은 다시금 발작하는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번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연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매파와 비둘기파 중간 지점을 계속 걷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양쪽 선택지를 열어두고 어느 쪽으로 결정하기 전에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평입니다. 연준은 어떤 방법으로든 경기 침체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한다면 땡큐일 겁니다. 다만 현재는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미국의 신경을 살살 긋고 있는 게 바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날 유가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WTI 보시면 2.34% 오르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에 종가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유가 안정세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2주 동안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럴 때 여러 말이나 코멘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채금리 급등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니만큼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 5%를 넘어가는지 여부와 함께 인플레이션 지표나 기업 실적 등보다는 명료한 숫자에 보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